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약세 기질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매도 압박이 강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모멘텀이 별로 없죠.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사실 그 의지로 가는 거죠. 주가가 오르려면 매수 의지가 강해야지 올라가는 거고, 또 빠질 때는 또 매도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뭐 일단락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래량도 이제 많이 좀 감소가 되고, 특히 이제 매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도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매수, 적정히 매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강조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인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절실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외국인 매매는 뭐 오리무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조만간에 이제는 뭐 빠질 만큼 또 빠졌기 때문에 조만간 또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겠고, 또 외국인 매수도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그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 이제 거래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일 예상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50만 주 이상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주가는 추세 지선 부근에 와 있거든요. 추세 지선에 와 있고 또 전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50만 주 이상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 이번 파동에서는 이제 앞전 고점이죠. 28만 원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그 관성도 개입되고 또 가수요도 개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이제 오를 수 있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 그 세 가지 모멘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MSCI 지수 신규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편입이 됐고 28일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인덱스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이브 지수 변경에 따른 예상 편입 금액이 126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가 곱하기 몇 주면은 1260억 정도가 나오면 5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주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인덱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1260억 정도를 신규로 편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탈락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탈락된 기업들은 공매도 리스크도 있고 사실 좀 그 모멘텀이 이제 오히려 하락 모멘텀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하이브하고 같이 편입된 기업들 몇몇을 보면 HMM, 현대상성이죠. SKC, 녹십자, 하이브 포함해서 4종목인데 HMM, SKC, 녹십자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사실 MSCI 지수에 물론 이제 경험적이지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탄력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편입된 4종목 중에서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5월 28일서부터입니다. 8일서부터. 자, 첫 번째 모멘텀이 이제 MSCI 지수 편입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버터라는 싱글 앨범을 이번에 21일자로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앨범은 신규 앨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의적으로 따진 신규 제품이야. 우리가 갤럭시로 따지면 뭐 갤럭시 1서부터 지금 12까지 와 있나요? 신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모멘텀이 된다고 봐야죠. 그게 또 히트가 되면은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21일 날 이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 이후에 첫 무대는 이제 발매 4일 후에 열리는 미국 음악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 굉장히 저도 뭐 자세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어떤 그 규모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버터의 전 세계 TV 최초 무대가 이루어진다. 만약에 버터가 또 히트를 친다면 그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세 번째 모멘텀은 이제 드디어 이제 네이버 V 라이브. 그 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네이버 V 라이브가 이제 하이브 위버스하고 이제 합친다고 보는 거죠. 그 기존에 이제 뭡니까 네이버의 V 라이브는 대부분의 어떤 그 소속사 레이블들이 V 라이브의 그 둥지를 틀었는데 이 하이브의 위버스가 탄생되면서 네이버가 오히려 위버스에 합치는 그런 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네이버는 빅히트 자리에서 위버스 컴퍼니에 4,118억을 투자해 지분 49%를 인수한 거죠. 그리고 위버스 컴퍼니는 이제 네이버 V라인 사업부를 양수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지분 관계가 있었고 5월 달에 왜 이슈가 되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 컴퍼니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 방식의 기업 결항권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5월 7일 날 승인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저스틴 비버 2022년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52개 도시를 투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게 5월서부터 이제 미리 사전 이제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전 이제 결제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인 뭡니까? 이타카홀딩스죠. 이타카홀딩스 실적이 5월서부터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모멘텀 세 번째를 이제 그 이타카홀딩스 관련 모멘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같이 정확한 어떤 내용이 팩트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당한 선에서 좀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여튼 2분기 때는 이타카홀딩스 관련 실적이 연결로 지금 하이브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없습니다. 5월 6일자 활동 없이도 이 정도라는 보고서를 끝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 5월 6일 날에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가장 우리가 주목받는 보고서가 이베스트 증권이죠. 이베스트 증권에서 목표 가격을 그냥 50만 원 확 불어버렸어요. 50만 2천 원을 제시했는데 뭐 저는 뭐 이게 적당하다고 봐요. 뭐 지금 애널리스트 입장, 제도권에 있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100만 원을 부르기는 좀 애매하죠. 자, 50만 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목표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내용을 한번 전에 앞에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 뒤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하이브죠.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죠. 1분기는 좀 실적이 조금 저조했죠. 저조했다. 뭐 선방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저조했고 하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버스 플랫폼과 콘서트 재개가 되고 이타카홀딩스 부분이 연결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고 앞에 내용은 이제 결국은 직접 매출이 작죠. 그 앨범이라든가 이제 공연이 줄기 때문에 특히 간접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했다고 보는 거, 그 내용이고, 공연이 재개가 되고 정상적인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이제, 간접 매출 비중이 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죠. 연간 실적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서부터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달 중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2분기 주요 아티스트들 활동 재개, 저스틴 비버 월드 투어 반영. 요 내용입니다. 저스틴 비버가 이 월드 투어 일정이 2022년인데, 5월서부터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 코로나 완화 시 투어 재개 가능성, 그리고 이타카홀딩스 사업 부분 연결 반영 등으로 지속해서 우상향 흐름 실적이 예상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저 아래 내용 먼저 볼까요? 요게 이제 그 이베스트 증권지 보고서 내용입니다. 요걸 보고 차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영업이익 기준 보게 되면 2019년도 이제 990억, 990억도 어마어마한 거죠. 2020년 1460억. 작년에 뭐 코로나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선방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 2천억이 넘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올해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이브를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올해 예상 영업이 2,050억에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 5,500억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작년에, 사실 그 카카오가 저희 회사의 핵심 주력주였습니다. 그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카카오를 가장 먼저 많이 사주게. 비중이 뭐 50%였으니까. 카카오가 저점 대비하면, 액면 분할 전으로 따지면 10만원 초반에서 60만원까지 갔으니까 500%가 올라갔어요. 작년에 카카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카카오가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을 인지하죠. 근데 작년 이맘때는 안 그랬거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 하이브도. 뭐, 또 이제, 불확실성도 있어요. 뭐, 군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연 위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 내에서 자리 잡을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불확실성 속에서 사서, 확신 속에서, 혹은 뭐, 대중들의 흥분 속에서 판다. 뭐, 이런 논리처럼, 이럴 때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베스트 증권의 전망치처럼, 그 내년도 예상 영업이 5천억이 넘어간다면 초대박입니다. 초대박이죠. 그리고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예요. 명실상부 국내 최고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이브는 국내가 아닙니다. 국내가. 그러니까 하이브의 경쟁 상대는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 데가 아니에요. 뭐 NC소프트 이런 데가 아니라 NC소프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하여튼간에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이제 월트 디즈니라든가 이런 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죠. 자, 지금은 이제 불확실한 건데,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게 투자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1월 저점이죠. 1월 저점. 1월 저점서부터 이제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상승 추세선 상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면, 이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을 해버리거든요. 체증을. 그러니까 그 체증을 하면서 이제 관성이 입돼요. 관성이 입되고, 플러스 이제 가수요가 입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버블까지도 만들어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일단 그 30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세 가지 모멘텀을 확인을 해봤는데, 살펴봤는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이제 거래량이에요. 우리가 수급이죠, 수급. 수급을 움직이는 게 심리인데, 심리는 또 이슈에 있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이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만약에 하이비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떨어진다면, 거래량이 이제 뭐 40만 주도 좋고 뭐 60만 주도 좋아. 대략적으로 한 50만 주 정도. 또 50만 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최소한 그 뭐 인덱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 1260억이 필요하다는데 그거하고 또 거래량이 맞아 떨어지는 뭐 그런 거래량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지금은 선침이라고 또 만약에 이제 매일 장을 보는 사람이 야, 이 정도 거래량이면 아침에 이제 9시에 장이 시작돼서 한 2, 30분 지났는데 아, 이 정도 거래량이면 오늘 뭐 50만 주 혹은 50만 주 넘어가겠네. 그러면 조금 뭐 한 3, 4%라도 따라사야 되거나.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보다 미리 좀 물려있는다. 좋은 주식이니까 물려있는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뭐 가입 금액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거든요. 일단 3개월로 해보시고요. 그, 뭐 한 달 만에 가입한 이후에, 가입한 직후 한 달 이전에, 아, 나는 1년으로 뭐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뭐 250만 원을 추가로 이제 결제하시면 되고, 6개월은 또 100만 원 추가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 동안에 봐서 뭐 실력도 있고 수익도 잘 나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를 이제 발송해 드립니다. 하루에 일단 기본적으로 3번 문자가 나는데 문자만 보고도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를 계속해서 또 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법인 계좌고요. 입금하시고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제 전화번호입니다. 번호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